안녕하세요, 플레이입니다. 요즘에 고무나무 많이 키우시죠? 여러 가지 고무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이 떡갈 고무나무를 구매해 왔어요. 이 떡갈 고무나무는 다른 고무나무와 다른 게 잎이 상당히 큽니다. 보시면 거의 제 손바닥만 한데요. 그리고 이제 모양이 좀 일반적인 관엽식물에서 보기 힘든 좀 특이한 모양이어서 요즘에 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 저는 이렇게 목대가 쭉 올라온 상태에서 위에 이렇게 잎이 나오고 있는 이런 대형 떡갈 고무나무를 구매했습니다. 이런 수영이 상당히 좀 이쁜 것 같고요. 오늘은 이 떡갈 고무나무에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고무나무에 어울리는 화분을 제가 골랐는데요. 그 화분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분갈이 할 때 흙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내용, 이런 대형 관엽식물을 분갈이 할 때 필요한 팁들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분갈이 흙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분갈이 흙을 만들 때 사용할 흙은 요 네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이는 이거는요, 흔히들 뭐 상토, 그다음에 아니면 뭐 혼합토, 뭐 분갈이용 흙, 시중에서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흙인데요. 이미 뭐 여러 가지 뭐 피트모스라든지 뭐 부엽토, 펄라이트 이런 것들을 섞어서 영양분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배수가 잘 되게 이미 여러 가지 흙들을 섞어 놓은 그런 흙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 분갈이를 하게 되면 영양분이 좀 더 많아서 식물한테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 성능도 좀 별로 안 좋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분갈이를 할 때 다른 흙들을 좀 섞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마사토가 되겠고요. 마사토는 오늘 두 가지 사이즈를 활용을 할 건데요. 요거는 소립 마사토고요. 얘는 거의 뭐 모래알갱이처럼 생긴 아주 미사의 마사토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입자 크기가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활용할 거는 보이는 이 하얀색 돌인데요. 이거의 이름은 펄라이트라고 합니다. 펄라이트도 그냥 돌이에요. 근데 마사토랑 비교하면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영양분이 없는 그런 돌이기 때문에 배수 성능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마사토하고 펄라이트하고 차이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런 대형 관엽식물을 분갈이할 때는 흙이 이 식물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워낙 식물이 크기 때문에 흙이 너무 가벼우면 이 식물이 좀 뿌리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물이 성장하는데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좀 무거운 이 마사토를 좀 넣어서 흙이 식물을 잡아줄 수 있도록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흙의 비율은 상토를 한 7, 그리고 요 세 가지 흙을 3 정도로 해서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마사하고 펄라이트를 반반씩 섞어가지고 분갈이 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토를 이런 삽으로 필요한 만큼 먼저 푸고요. 한 삽, 지금 7번 펐거든요. 이 삽으로. 그러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이게 한 7 정도 되니까 나머지로 한 삽씩 푸면 될 것 같습니다. 삽을 그다음에 밑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를 섞어주시면 돼요. 섞인 걸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잘 섞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떡갈 고무나무 심을 화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토분도 있는데요. 좀 큰 화분을 심으려면 이 토분도 상당히 좀 커야 되는데 이 토분이 좀 크기가 커질수록 가격이 좀 너무 비싸요. 그리고 거의 다 대부분 원형이기 때문에 토분은 오늘은 제외하고요. 제가 이
사각형 형태의 화분에 이 떡갈 고무나무를 심으면 예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화분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FRP 화분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위에보다 아래가 살짝 더 넓고 끝에가 약간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화분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일자로 올라오는 거는 저는 조금 좀 심심하고 약간 좀 불안정한 느낌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모양이 들어간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밑에가 살짝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화분을 특히 좋아합니다. 두 가지 화분을 사왔는데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이 떡과랑 어떤 게 어울릴까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하얀색 화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이 하얀색 화분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화분에 배수층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배수층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입자가 굉장히 큰 난석을 활용하겠습니다. 이 배수층을 깔 때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은 이 배수층 위에 이제 흙을 쌓을 건데요. 그때 이 식물이 들어갈 수 있는 높이를 한번 재보고 배수층을 깔아 주셔야 돼요. 배수층의 높이가 너무 높으면 화분을 심으려고 막상 넣는데 이 공간이 너무 좁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분의 높이를 원래 이 식물의 그 흙의 높이를 좀 고려를 해서 이 배수층을 깔아 주시고요. 흙을 넣기 전에 이런 한 사이즈 더 작은 난석을 넣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난석들은 입자가 굉장히 커요. 보시다시피. 근데 이런 흙을 바로 위에다 넣어주게 되면 물을 줄 때 이 흙 입자들이 요 공극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이사이에 껴가지고 오히려 또 배수 성능을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이런 작은 애들을 위에다가 이렇게 부어줘서 요 구멍에 흙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층 같은 걸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수층은 다 깔았고요. 그 다음에 흙을 부을게요. 아까 배합해 놨던 흙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흙을 깔면서 식물을 넣어야 되니까 고무나무를 이 플라스틱 화분에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에서 이 플라스틱 화분에서 이 식물을 빼낼 때는요, 이 옆에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듯이 잘 눌러주면 이 플라스틱하고 이 흙하고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옆을 눌러주면 화분이 잘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유의할 점은 이걸 돌리시다가 이 위쪽에 있는 잎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흙들은 살짝 털어주는 게 좋아요. 그 예전에 있던 흙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있어서 손으로 살살살살 문지르면서 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심하게 예전 흙을 떨어내면 기존에 있는 뿌리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힘을 주면서 이 흙들을 좀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할 거는 식물의 앞면과 이 화분의 앞면이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미리 한번 대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넣어 볼게요. 이제 미리 이렇게 넣어 봐서 어느 쪽에서 봤을 때 이 식물이 이제 가장 예쁠지를 한번 보면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 낮은 잎이 앞에 있고 좀 큰 잎이 뒤에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약간 이런 형태가 식물의 앞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요 잎들이 이쪽을 바라보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좋은데 지금 햇볕이 저쪽에서 비치는 상태에서 얘네가 있다 보니까 잎들이 저쪽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햇볕을 이 정면에서 바라보게 해주면 잎들이 이제 이쪽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거는 향후에 좀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지가 이렇게 낮은 게 있고 뒤에 이제 큰 애들이 이제 받쳐주는 형태로 될 수 있게 이렇게 놓으면은 좀 예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면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분갈이를 마무리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흙을 담기 전에 지금 보시면은 요 나무랑 요 흙이 만나는 지점이 요 화분 높이에서 한 2cm에서 3cm 정도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높이를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너무 밑에 쪽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도 약간 흙을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외목대 형태의 식물은 이게 조금만 삐뚤게 심어지면 나중에 봤을 때 모양이 안 예뻐요. 이렇게 기운 형태로 되면은 안 예쁘기 때문에 심을 때 이 나무가 이제 수직이 될 수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요 사각형 안에서 이제 가장 가운데 부분에 잘 위치할 수 있도록 그거를 계속 봐주시면서 식물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흙을 넣어준 상태에서 살짝씩 이렇게 들면 밑으로 흙이 가기 때문에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엽식물을 분갈이 할 때요, 흙을 담으면서 흙을 손으로 꽉꽉 누르면은 뿌리가 상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다 뜯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분의 가장자리 부분들, 뿌리가 없는 부분은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이 가운데 부분은 절대 손으로 눌러주시면 안 됩니다. 이 흙을 다지는 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에그스톤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렇게 에그스톤을 올렸을 때 이 에그스톤이 적당히 화분에서 이제 보일 수 있도록 그 높이까지 흙을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가운데 부분이 약간 이렇게 마운드 질 수 있도록 이쪽이 더 높을 수 있도록 흙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네, 이제 분갈이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 관엽식물들 분갈이 할 때 아까 손으로 꾹꾹 눌러서 흙을 다지지 말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누르면 이제 뿌리가 상하잖아요. 그렇게 손으로 누르면 뿌리가 상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흙을 어떻게 다져주느냐? 바로 물을 활용을 해서 다져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요, 흙 사이사이에 물이 흘러가면서 그 이제 분갈이 할 때 화분 안에 생기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물이 그 흙을 그쪽으로 이제 밀어서 보내주면서 요 화분 안에 흙들이 다 고루고루 퍼져서 쌓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면요, 아까 손으로 꾹꾹 눌러서 다지지 않아도 흙을 다져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뿌리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흙을 다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물을 한번 뿌렸습니다. 물을 한번 뿌렸는데 이거를 한 번만 가지고는 이제 흙 전체에 이제 물이 골고루 가해지기 어렵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물을 충분히 주셔가지고 안에 흙들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볼 때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물을 줄 때 이 검은 흙들이 이 화분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전에 올렸던 영상과 같이 오늘 마무리할 재료는 이런 에그스톤 하고요. 그 다음에 에그스톤 사이사이를 채워줄 하얀 자갈이 되겠습니다. 에그스톤은 크기가 다양한 것을 활용을 해서 위에를 먼저 꾸며주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제가 볼 때 앞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에그스톤을 기준으로 해서 좀 배치를 먼저 해볼 거고요. 네, 에그스톤 배치는 다 끝났습니다. 에그스톤 배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크기의 에그스톤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너무 규칙적인 모양이면은 약간 좀 심심하고요. 크기가 다른 에그스톤을 가지고 좀 불규칙하게 꾸며 봤습니다. 이제 요 사이사이는 이 하얀 자갈로 마무리 할 건데요. 제가 다른 분갈이에서는 이 까만색을 썼었는데 오늘은 이 화분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 하얀색 색도를 써보겠습니다. 이 삽을 이용을 해서 빈 곳에 이 자갈을 뿌려줍니다. 색돌로 요 구석구석을 다 채웠고요. 이제 분갈이가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분갈이를 다 마친 떡갈 고무나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피어리 형태로 외목대로 올라가다가 상부에서 확 넓혀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